네, 흥하해운 종목번호 003280입니다. 네. 이 종목의 이 정대로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뭐야 2001 200 200 20 20 2 잠시만요. 혹시 제가 잘못 봤나? 2002 아 202 202 그러니까 이 종가 대비 종가가 2,200원이에요. 그런데 종가 대비 위에 있는 거죠. 저항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뜻은 이 종가 대비 떠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네. 뜨고 눌러야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시가가 뜬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그러니까 정거래일 정거래일에서 최대한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간 거예요. 상한가라는 건 의미가. 그러면 비중이 확률상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왜냐하면 최대한을 갔으니까 일단은. 물론 이게 허수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인 거지. 시가를 떨구거나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확률상 시가를 띄우는 게 맞다. 시가를 띄울 확률이 더 높은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시가 밑에서 시작한다? 그럼 세게 뚫었을 때 매수가를 거세요. 2,200원이든 아니면 2,200 위에다 거시든 2,205원 이렇게 걸어 놓읍시다. 그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매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난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2,205원, 5원에 하나 거시고, 반 정도 거시고, 2,200원에 반 정도 거시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아 떨어지겠죠. 왜냐면 2,205원이 되니까. 2,200, 2.5원이 아니지. 2,500, 2.5원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음. 제 기준으로는 제가 이거를 매수 포인트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2,200원까지 찍지 않으면 매수 단가로 매수 됐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저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2, 1, 1, 8, 이렇게, 8, 마지노선은 1819. 네. 요 밑에까지 흘러내리면 조금 에바 터진다. 네. 저항 받는 흐름 보였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 흘러내리지 않으면 요 밑에까지 흘러내리면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되 무조건 홀딩하라는 건 아니에요. 손절은 당연히 필수로 가져가셔야 돼요. 대응 안 할 거면 매수를 하지 마세요. 매도를 하지 마세요. 매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 특히 가벼운 종목들은 베타 값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베타 값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하여튼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다는 건 뭐다? 하락할 확률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만약에 30% 갔다는 건 30%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 하락을 할 수 있는 거를 5%에서 잘라내면 25%에 어떻게 보면 25%를 리스크를 해지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높게 잡을 때는 조금 더 손절률이 낮게 세팅을 해야겠죠. 예. 리스크가 있다면. 물론, 어, 위에서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막 심하게 던지는데 잡는다? 그건 좀 에바 터지죠. 요 단가까지 왔는데, 예, 막 던지기 시작하는 그 금액이 만약에 500주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막 던지는 게. 그러니까 아니 기존 평균 100주씩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100주 정도가 평균으로
근데 갑자기 500씩 500주씩 매도를 던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주씩 매수를 던지면 좀 매수보다는 관망 쪽에다가 세팅을 해야겠죠. 근데 500주씩 쭉 던지다 요 근처 왔는데 호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호가창을 보는 방법을. 500주씩 던지다 갑자기 수량이 줄어.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하죠. 위에서 내려 꽂더라도.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죠. 그 분봉상으로도 보여요. 그런 거는. 막 던질 때는 급락을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서 받쳐주면 급락도 안 해. 500주씩 갑자기 많이 던져도. 그렇기 때문에 분봉과 호가창은 필수예요. 예, 필수 사항이라고요.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저항대는 2606.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둘 다 매수 자리를 안 준다. 그냥 상승해 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뚫고 안착했을 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예, 스무스하게 올라타고 분봉상으로 뚫고 안착하면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해되시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분봉상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있다면 종가가 여기 있다면, 예? 여기 있다면 매수할 때 위에 저항대를 뚫은 다음에 매수할 때는, 예? 위에 저항대를 뚫은 다음에 매수할 때는 분봉상으로 뚫고 난 뒤에, 예?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런 흐름 딱 좋네. 이거 예시로 세게 뛰었어. 그런데 뚫었는데 애매하게 뚫었죠. 그럼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에요. 뚫었어요. 이제 뚫고 나서 눌렀어. 그럼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해되시죠? 여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면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돼. 어디다가? 여기다가. 예. 당연히 제가 거드린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잡아야지.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밑에서 뚫을 때는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나서 흘러내리면 다시 밑에서 있을 때는 이게 저항선, 위에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이게 지지선. 이해되시죠? 예시예요, 예시. 이게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라는 게 아니라.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분봉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분봉 대응 방법을 모르시면 그냥 뭐 알아서 대응하셔야죠. 일봉 대응을 하시던. 예. 분봉 대응 주가를 이런 종목 많이 만져보신 분들이 분봉을 대응을 못한다? 조금 애매한데 그런 분들은 오래 주식 하시면서 이런 걸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열심히 분석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차트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는다던가 그런 거에 많이 소홀히 했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 서적 한 권 읽으면 다 알아요?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 서적은 100권 이상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100권 정도 읽으면 증권 지금은 이름이 변경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증권 투자 상담사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기술적 분석 관련 어, 부분이 있어요. 시험 부분이. 예, 이게 자격증이니까 시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쉽게 합격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그 부분만이에요. 예. 그 외에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